호주 조기유학에 대한 당신의 환상을 깨트리겠습니다. 호주 유학 안 가본 사람들이 하는 오해 5가지가 있습니다. 시드니, 멜번 같은 대도시가 좋다. 강남역 유학원이 더 믿을만하다. 오래된 유학원이 더 잘한다. 엄마는 영어 못해도 상관없다. 인종차별이 심하다. 근데요, 이거 다 오해입니다. 골드코스트에서 초등학생인 세 아이를 키우며 6년째 살고 있는 제가 한 번에 바로잡아 드릴게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호주 조기유학에 대해 매주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해 첫 번째는 조기유학 갈 곳은 시드니, 멜번처럼 큰 도시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호주 조기유학을 알아보시면 대부분 이런 순서대로 도시를 생각하세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잘 알려진 순서, 발달된 도시 순서예요. 당연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요, 호주에 오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배우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가능한 원어민이 많이 사는 곳에 가는 게 유리합니다. 시드니, 멜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인도 사람들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유학생이나 해외 이민자들이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로 먼저 가거든요. 반면에 골드코스트 초등학교는 달라요. 한 반에 호주 현지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국적 이민자 가정이 적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하루 종일 어울리는 친구들이 원어민이냐 아니냐, 이게 영어 실력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은 시드니, 멜번보다 집값과 물가가 저렴해요. 그리고 사계절 다 따뜻해서 아이들이 야외 활동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참고로 골드코스트 겨울은 한국의 가을 날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 기온이 한 21도 정도 되거든요. 영어를 목적으로 오신다면 유명한 도시보다는 원어민이 더 많은 도시가 정답이에요. 오해 두 번째, 강남역 유학원이 더 믿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기유학을 상담하다 보면 직접 찾아오셔서 얼굴을 보고 상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강남역 유학원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큰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믿음이 간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유학원 수입 구조를 아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유학원의 수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학생을 학교에 연결해주고 호주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커미션을 받아요. 학생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둘째, 가족이 호주에 왔을 때 정착 서비스를 해주고 그 비용을 받아요. 즉,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조기유학에 드는 큰 비용 있잖아요. 학비, 숙소 비용은 해당 학교와 숙소에 직접 내시는 거예요. 유학원에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강남역 유학원은 정착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인 정착 서비스는 저희 같은 현지 유학원에게 맡기게 돼요. 처음 상담할 때는 강남역 유학원과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호주에 오시면 저희와 같은 현지 유학원을 직접 만나실 수 있어요. 반면에 호주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강남역 유학원은 전화 통화로만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현지 유학원이 처음 상담할 때 전화를 했던 것처럼요. 어느 쪽이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처음에는 믿음이 가겠지만 실제로 호주에서 생활하실 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세요. 골드코스트 현지 유학원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오해 세 번째, 영업한 지 오래된 유학원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험이 많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축구 유학을 하는 것처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한국 유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들은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우선순위도 대부분 비슷하고요. 공립학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고, 사립학교는 학교별로 직접 문의를 해봐야 자리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즉 20년 된 유학원이든 2년 된 유학원이든 학교 지원과 허가를 받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20년 됐다고 해서 원하는 학교 자리를 더 잘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셔야 할까요? 저는 현지 상황을 얼마나 생생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초등학교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서 학교 생활, 학교 행사, 플레이데이트, 방과 활동까지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학교 행사도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스쿨 리더, 한국으로 따지면 학생회장이어서 학교 행사를 더 세밀하게 참여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방과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체스, 로보틱스,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을 배우고 있고, 외부 활동으로는 축구, 럭비, 줄넘기, 피아노, 발레, 주짓수,
수영, 드라마 클래스까지 하고 있어요.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둔 분의 올드한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초등학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장감 있는 정보, 이게 여러분께 더 필요한 정보 아닐까요? 매번 업데이트되는 호주 현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오해 네 번째, 엄마 영어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영어 배우러 가는 건데 뭐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엄마 영어도 아이 영어 실력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영어가 불편하신 어머니들은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한국 어머니들과 어울리게 되거든요. 물론 이게 당연한 거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방과 후에도 한국 엄마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국 아이들끼리 놀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한국 아이들끼리 놀게 되는 거죠. 호주에는 플레이데이트라는 문화가 있어요. 엄마들끼리 약속을 잡아서 집이든 공원이든 아이들과 같이 놀게 해주는 거예요. 즉, 우리 아이가 호주 원어민 친구와 어울리게 하고 싶으면 호주 엄마와 플레이데이트를 잡아야 해요. 여기서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호주 엄마와 수다를 떨 정도로 영어를 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플레이데이트는 우리 집에 친구를 초대하면 호주 엄마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잠깐 얘기하다가 나중에 데리러 오는 방식이에요. 그 사이에 호주 엄마도 자기 시간이 생기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조금 서툰 영어로도 가능합니다. 그 엄마가 나랑 친구하려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짧게 몇 마디만 할 수 있어도 우리 아이에게 원어민 친구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어요. 조기 유학 가기 전에 기본적인 영어 대화 스터디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오해 다섯 번째, 호주는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거예요. 호주 가면 인종차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골드코스트에 6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인종차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인종차별 영상들을 보시면 보통 일반적인 생활 반경에서 마주치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밤에 술을 마신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기유학 오신 가정들이 실제 생활하시면서 마주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길을 걷다가 이상한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오면 피하잖아요. 굳이 그 사람과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피하시면 돼요. 호주 현지인들도 그런 사람들은 피해요. 인종차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 따로 영상 올려뒀으니 거기서 자세하게 확인해 주세요. 오늘 5가지 오해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도시 선택은 유명보다는 원어민이 많은 곳, 유학원은 현지에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머니 영어도 아이 영어에 영향을 주고, 인종차별은 생각보다 일상에서 마주치기 어렵습니다. 조기 유학은 큰 결정이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